자, 저희가 이제 날짜 같은 경우에 원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SQL 디벨로퍼 요거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SQL 디벨로퍼 자체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날짜는 이렇게 나오는 날짜는 SQL 디벨로퍼에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형태를 임의적으로 아시겠죠? SQL 디벨로퍼에서 자바에서 짜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연월일, 시분초, 뭐 지역,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보기는 저희가 보기 너무 길어지고 이러면서 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오라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날짜형을 문자형으로 만들어라. 문자형으로 만드는데 내 형식대로 맞춰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o 언더바 반드시 써야 되고요. 캐릭터 CHAR 캐릭터 그 대문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큐런 데이터 쓰시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씁니다. 데이터를 쓰시고 그 다음 패턴을 써요. 패턴 만들 패턴을 사용하시고 쓰시면 이제 얘를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패턴은 그 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Y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월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DD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턴을 만들었을 때 그 외에 이제 특수 문자들은 이제 알아서 끼워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데이트가 이제 그 날짜형이죠. 이거는 지금 데이트라고 쓰겠습니다. 데이트 날짜형에 해당되는 건 사용하시는데 쓰시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날짜를 문자열로 바꾸거나 또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문자열로 바꿀 때 지금 데이트라고 쓰는데 그냥 데이터라고 쓰겠습니다. 두 가지를 전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쓰실 때 문자열로 바꿀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라이트 데이트라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 데이트 얘를 이제 문자열로 저희가 원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서 쓰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바에서 보면 되게 길게 나오던데요. 자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좀 짧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쓸 때 to 언더바 캐릭터 쓰시고요. to 언더바 캐릭터 CHAR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여기 보시면 to 언더바 캐릭터 null 이렇게 나오네요. null 뭐 이런 게 있는데 null은 아니고요. 캐릭터 쓰시고요. 가로 열고 데이터니까 write date 그대로 씁니다. 쓰시고요. 코마 사용하시고요. 패턴을 씁니다. 인용 패턴 문자열을 사용하십니다. 여기다가 이제 YYYY 쓰시면 년을 네 자리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DD 사용해서 쓰십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패턴이 지금 대시 중간 기호는 대시를 썼고 이렇게 대시를 썼고요. MM이 month, DD가 date, 그 다음에 YY가 이제 연으로 네 글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DB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자바가 아니고 자바는 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연, 월, 일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항목이 연산 시기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그대로 쓰고 있죠. 지금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대시로 이제 썼는데요. YY를 두 개만 써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연이 두 개만 나옵니다. YY를 세 개를 쓴 다음에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YY 중에서 세 개, 뒤에서부터 세 개만 나오고요. 보통 네 개 아니면 두 개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YY 네 개를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은 HH 뭐 이렇게 쓰시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고 현재 시간이 아니라 작성된 시간 나오고요. 그다음 땡땡 보통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분은 MI를 씁니다. MI. 그 MI를 사용하시는 거는 여기 MM을 지금 월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미니트의 약자에 해당되는 MI를 두 개 써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땡땡 쓰시고 초는 SS 쓰겠죠. 초에 해당되는 거다.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시분초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는 그냥 날짜만 필요하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이제 날짜 패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패턴 저희가 이제 패턴을 사용하실 때 패턴을 사용하셔 쓰실 때 저희가 뭐 YYYY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연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MM을 쓴 것은 월 대소문자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오락은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DD로 사용한 게 날입니다. 1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SS 이게 HH 아워죠. 아워에 해당되는 게 C. 그 다음에 MI가 분입니다. 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SS가 초를 의미합니다. SS 초를 의미합니다. 얘를 가져갈 때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데, 데이터 가져갈 때 요게 지금 요게 데이터 가져가라고 시켜놓은 그 헤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가져가려는데 또 함수를 또 쓰시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번 처리했는데 또 처리하는 거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별칭. 여기서는 이제 알리어스라고 얘기하는데, 함수를 이제 데이터 가져가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대신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별명, 별칭 따로 뭔가를 붙이는데 영어로는 알리아스라고 얘기합니다. 알리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별칭이다 이렇게 별명이다 얘기를 해주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한 칸 띄는 거예요. 한 칸 띄시고 여기다가 write date라고 써줘요. 한 번 더 써주고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요 이름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write date로. 우리가 가져갈 때 write date로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짜시면. 요걸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이제 1, 2, 3, 4 네 번째로 가져가자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별명을 붙여서 뒤에 있는 별명을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별명을 붙여놨기 때문에 처리는 요걸로 하되 가져가는 거는 이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write date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거를 별도로 사용하는 별칭이다, 별명이다, 알리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사용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그냥 블랭크한 게 띄고 콤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쿼리 만들 때 콤마를 안 만들고, 셀렉트 문장인데 콤마를 안 만들고 계속 쓰면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뒤에 있는 이름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버 다음에 콤마를 안 써요. 콤마를 안 쓰시면 넘버를 가져와서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상해져요. 이런 것들이 이상해지니까 거기 맞춰서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짤 때는 블랭크 같은 거는 쓰지는 않는데, 이제 블랭크 같은 거나 이제 대소문자 꼭 구별해야 된다. 제가 이제 보시면 요게 대문자로 원래 대문자로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문자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찍어서 사용하시면 이때 대소문자 구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대소문자 꼭 구별해야 된다. 중간에 블랭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블랭크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들어가야 된다.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 짜실 때는 블랭크가 꼭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습니다. 묶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코딩할 때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이제 다 붙여서 올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글 보기 할 때 데이터, write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마찬가지로 투 캐릭터를 이용해서 붙여주고, 복사 붙여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가져오시면, 엔터 쳐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이 저희가 원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마찬가지로 요거 패턴 글자 투 언더바 캐릭터 쓸 때 요거는 이제 날짜에 대한 것을 문자로 만들 때입니다.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쿼리 중에서 글 수정이 있습니다. 글수정을 해서 할 때는 위에 수정하는 거 하게 만들었죠. 업데이트 쓰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나 데이터 이름 씁니다. 업데이트 사용하시고요. 업데이트 데이터 이름 뭐 보드 데이터 덩어리, 여기서부터 이제 셋이라는 거 씁니다. 셋 여기 셋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꼬르,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컬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전체 한번 찍을 건데, 컬럼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수정할 때는 수정할 수 있는 게 뭘 수정할 수 있지? 맨 처음에 넘버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타이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이꼬르 주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라고 써놓은 거를 오라클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오라클
여기다 바꿔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다른 컬럼을 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내용인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쓰고 콤마 쓰시고요. 작성자 라이터인데요. 작성자 라이터에 해당되는 사람 라이터인데 라이터는 이제 그대로 관리자입니다. 그대로 관리자이더라도 인용부 1개짜리 찍습니다. 상단에 찍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오류가 인용부 1개짜리 찍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는 그냥 관리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선생님 어떤 건 수정하고 어떤 건 수정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중에 그 수정이 안 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 요거 타이틀 수정하는 거 한 개, 컨텐츠 수정하는 거 한 개, 라이터 수정하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츠 2개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이틀 라이터 2개 수정하는 거, 컨텐츠 라이터 2개 수정하는 거, 전체 수정하는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죠? 그렇게 하느니 한꺼번에 수정이 안 되는 거라도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짜실 때, 자바 코드 짤 때, 지금 이제 DAO, 왜 이렇게 짰나? 그 보드 DAO, 보드 DAO에서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짜실 때에, 업데이트. 여기 있죠? 업데이트 짠 때의 쿼리를 보세요. 쿼리, 업데이트 보드, 셋,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를 3개를 동시에 전부 다 수정하는 걸로 만들었죠. 수정이 컨텐츠 타이틀만 수정이 되더라도 컨텐츠 라이터는 똑같은 걸로 엎어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어떤 게 수정이 된다 체크하는 프로그램 짜는 게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복잡하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느니 그냥 전부 다 3개 다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전부 다 수정하는 걸 쿼리를 작성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걸 따로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면 뭐 if 조건 만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쿼리 만들고 타이틀이면 타이틀만 수정하는 걸 만들고 이제 그다음에 컨텐츠면 컨텐츠만 수정하는 거 라이터 수정하는 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쿼리를 잘 만들고 데이터 세팅하는 것도 요거는 이제 타이틀만 한다 그러면 요거 1번은 타이틀인데 나머지는 없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넘버 맨 마지막에 넘버 있고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1번인데 여기는 2번이 되고 이렇게 막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짤 수는 있어요. 짤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처리를 하고 딴 거에 더 매진해라. 아시겠죠? 다른 거에. 그리고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거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욕심이 많을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막 그 어떤 게 수정이 됐지 이런 걸 확인해서 막 이렇게 그거의 케이스 수정하는 것만 수정해 놓은 것만 수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짰었는데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쓰잘데없는 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사용하세요. 자,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수정할지 조건을 써야 되겠죠. 제가 그 수정하려는데 그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다시 가서 리스트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리스트에 가서 이제 셀렉트에서 가져오시면 61번에 해당되는 거 테스트로 써놓은 거를 오라클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테스트로 수정한 것을 오라클로 수정을 하고 내용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수정하고 관리자는 그대로 관리자입니다.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제 여기 모든 걸 다 수정하는 건 아니죠. 수정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저는 61번 글입니다. 61번 글. 61번 글이라고 썼는데 1번 글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DB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DB에 있는 글 중에 수정하려는 글을 선택하는 거죠. 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여 쓰시고요. 글의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하자.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를 정해야 되는데 전자 이제 제목 같은 거 수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내용 수정할 수 있고 작성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그 수정하는 내용을 3개를 쓰는 거죠. 수정할 수 있다. 셋 뒤에 수정할 수 있는 걸 여기다가 전부 다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내 제목, 타이틀, 내용, 컨텐트, 작성자, 라이터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고요. 요거는 데이터로 받습니다. 나중에 물음표로 바꾸셔야 됩니다. 대체 문자 물음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6번 글에 한해서 조건입니다. 조건을 뭐라고 써야 된다? 뒤에 왜요? 씁니다. 왜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왜요? 그 다음에 넘버 이꼬르 몇 번? 61번. 저는 61이니까 61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사용합니다. 써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하나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수정이 됐대요. 수정이 업데이트 데이터가
변경이 됐으면 뭘 시켜라? 예, 커밋 시켜라. 커밋을 꼭 시켜라. 커밋해서 예, 커밋 꼭 시켜주세요. 커밋 세미콜론에서 커밋해서 커밋을 꼭 시켜주십니다. 되시겠죠? 커밋을 꼭 시켜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커밋을 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됐으면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실제로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을 보려면 글보기로 하셔야 되고요. 글보기에서 글번호 몇 번 수정했죠? 61번. 제 건 61번 수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정한 글번호를 넘버 이꼬르 1 썼던 거를 이제 수정한 글번호를 썼는 거예요. 쓴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해서 이제 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업데이트를 했네. 이런 조회수 1 증가했어요. 커밋 시키겠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넘버 이꼬르 61 이렇게 쓰시고 셀렉트 문장입니다. 셀렉트 문장 엔터 치시면 여기 현재 오라클 수정됐고요. 데이터베이스 수정됐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거지만 요것도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같은 값으로 덮어쓰기를 했다. 되셨나요? 예, 히트는 1 증가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글보기를 다시 자동적으로 가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회수가 1 증가되면 안 돼요. 조회수 1 증가는 원래는 리스트에서 넘어올 때만 저희가 그 메뉴상 뭐 3번 눌러서 글보기를 할 때만 1 증가시켜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그 외에는 1 증가시키지 않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어떨 때는 1을 증가시켜야 되고 어떨 때는 1을 증가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해서 넘깁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있는 값이 뭐 1이면 증가를 시키고요. 0이면 증가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되시나요? 네, if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 값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값이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글보기로 넘어갈 때는 뭐 1을 넘겨요. 1을 넘겨서 처리를 하고요. 그냥 인티저 넘기시면 되겠죠. 1을 넘겨주시고요. 그냥 롱 타입으로 넘겨도 돼요. 1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1이 아니고 걔를 이제 0을 넘기면 조회수 1 증가시키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1일 때만 조회수 1 증가시킨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어떨 때는 조회수 1 증가시켜야 되고 어떨 때는 조회수 1 증가시키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결국 데이터 값을 가지고 비교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값이 변해야 되죠. 그 변수예요. 변수 한 개를 선언하고 거기다 값을 넣어주는 거죠. 1을 넣어주면 데이터 이 조회수가 1 증가시킨다. 0이 넣었으면 조회수 1 증가시키지 않는다. 아시겠죠? 변수를 한 개 선언해서 그 값을 비교해서 조회시키거나 이게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시고 이때는 if 문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가 한 개 필요하구나. 변수를 한 개 놓고 값이 뭐가 들어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한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조회수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글보기로 다시 돌아갈 때는 조회수를 1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요걸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3번 글보기를 할 때만 조회수 요거 변경시키는 것은 이제 글보기 할 때만 글보기 처리할 때만 이제 글보기 처리할 때만 합니다. 글보기 처리할 때만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하게 되고요. 글 수정할 때는 이 글보기 할 때 이외에 다를 때는 언제 하냐? 글 수정을 한 다음에 보통 글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 수정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때도 이제 이 조회수 처리할 때만 1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고요. 그럴 때 이외에는 이제 글 수정할 때 이제 몇 번 보게 됩니다. 글 수정할 때는 안 한답니다. 글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는 1 증가시키지 않아요. 1 증가시키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하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글보기 할 때만 1 증가시키는 걸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글 삭제가 제일 편하죠. 이제 삭제할 글 번호를 한 개 선택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삭제할 글번호는 리스트에서 한번 뿌려보시면 되죠. 리스트 가셔가지고 리스트 가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42번 삭제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별로 쓸모없을 것 같아서 42번을 삭제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삭제할 글번호를 확인하세요. 삭제할 글번호를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삭제를 진행합니다. 삭제 진행. 저희가 글번호는 지금 이제 41번을 삭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41번.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델리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델리트라는 걸 이용해서 삭제합니다. 델리트. 삭제하자 이런 뜻이고요. 델리트 쓰시고 어디서부터 프롬 쓰시고요. 프롬 작성을 하시고 보드에서부터 삭제를 하는데 다 지우면 안 되고요. 웨어 문장을 줍니다. 조건을 해서 웨어 쓰시고요. 넘버가 41번인 것을 삭제하자. 세미콜론 찍어서 41번을 삭제하는 걸로 씁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삭제됐습니다. 영행이 삭제됐대요. 영행이 삭제됐습니다. 41번 없나? 다시 한번 볼게요. 넘버가 41번인데 이제 써서 42번이네요. 41번은 없어요. 삭제되지 않았으니까 글번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글번호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글번호가 없으면 0이 리턴돼서 나온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결과 그 쿼리 질의 결과를 보시면 스크립트 처리한 걸 보면 그 아까 전에 여기 밑에 연행이 삭제됐습니다. 영행이 삭제됐습니다. 영계행이 삭제됐습니다. 아시겠죠? 실행은 됐어요. 오류는 없는 거죠. 오류는 없는데 그 데이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커밋이나 롤백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요. 42번이었습니다. 제 거는 이제 42번이었기 때문에 42번을 바꿨고요.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한 개가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뭘 안 했어요? 커밋을 안 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와서 셀렉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는 42번이 삭제된 걸로 나와요. 오라클 DB에 적용이 완전 적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커밋을 안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얘는 아직 세션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션에 남아있는데요. 세션에 남아있는 거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작업한 내용 취소시키기. 그래서 작업한 내용 시키기를 할 수 있는데 데이터 변경이 된 거죠. 데이터 변경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변경이 일어난 경우를 이제 그 작업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쓰실 때 사용하는 게 롤백입니다. 롤백. 돌돌돌 말아서 이전으로 돌리자. 이게 롤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아까운데 이거 삭제하지 말고 다음에 또 써먹자. 롤백을 씁니다. 롤백 이렇게 해서 이런 롤백 시키셔서 사용하시면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롤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여기에 맨 위에서 셀렉트 문장을 또 실행하시면 데이터 3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세션에 있는 거를 이제 지우고 완전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작업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취소시키기를 할 때는 롤백, 완전 적용할 때는 뭘 쓰는 거죠? 작업한 내용을 작업한 내용을 완전 적용시키는 거는 완전 적용시키기를 하는 것은 뭐죠? 커밋이죠. 커밋을 시킨다. 커밋. 데이터베이스에 완전 적용시켜서 사용하시는 커밋. 작업한 내용은 변경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이제 취소시키는 것은 롤백을 사용한다. 아시겠죠? 롤백을 사용하시면 세션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지고요. 이런 게 이제 완전 적용시키는 것은 커밋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롤백이나 커밋을 사용하는 것을 트랜잭션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잭션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롤백이나 커밋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롤백이나 커밋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되시겠죠? 예. 쓰시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그 보편적으로 저희가 커넥션을 하다가 커넥션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인서트를 했어요. 데이터 인서트를 했는데 그 커넥션을 열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자바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클로즈 시켜서 그 커넥션을 클로즈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자동 커밋이 된다. 자동 커밋. 아시겠죠? 이런 걸 오토 커밋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커밋을 저희가 처리를 안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커밋이 일어납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실행이 인서트를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됐어요. 실행이 잘 안 돼서 중간에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클로즈 시키면 롤백이 일어납니다. 롤백.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아시겠죠? 네, 롤백이 돼서 그래서 이제 클로즈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자바에서는 롤백을 시킬지 커밋을 시킬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커넥션 한 개를 만들죠. 네, 여기서 이것도 이제 커넥션 한 개 만들어 쓰고 있는데 오라클 DB에다가 저희가 이제 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컨을 열어놓으면 여기에 세션이라는 걸 활용한다고 그랬죠. 세션이 나오고요. 여기 자바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자바에서 컨을 만들어서 이제 오라클에 접속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작업한 내용들이 다 쌓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쌓이는데 이 중간에 여기 중간에 오류 관계 발생이 됐어요. 오류 관계 발생이 돼서 클로즈 시키면 요거는 롤백이 일어납니다. 롤백이 일어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커밋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걸 오토 커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 뭐 파이널리에서 그냥 클로즈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롤백이나 커밋이나 시키지 않아요. 컨점 커밋 가르고 할거 하시면 커밋이 일어나고요. 롤백 하시면 이제 롤백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짜시게 되는데요. 그냥 클로즈 시켜도 오류가 없으면 커밋을, 오류가 있으면 롤백을 진행한다. 자바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클로즈만 시키면 됩니다.